JTBC 그리고 뉴스타파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에 언론은 얘기합니다. 부산저축은행 의혹부터 밝혀라. 부산저축은행을 무마한 의혹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데 뉴스타파나 JTBC를 압수수색하는 걸로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윤석열을 적시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보위 수사라는 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화났다. 이게 이번 수사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유라는 점을 감추지 않죠. 뉴스타파와 JTBC뿐만 아니라 기자의 집도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가지는 효과는 뭘까요? 기자를 위축시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보자를 위축시키는 거죠. 이제 이 정보에 반기를 드는 내용을 제보하려는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은 내가 제보를 했는데 그 기자가 이걸 보도를 했을 때 명예훼손에 걸리면 대통령이 경로하면 그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할 것이고 그러면 내 신분이 드러날 것 같다라는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가 취재원을 보호할 수 없으면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필요하면 사법부의 판사들이 취재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검찰에게 알려주지 않고요. 판사가 판결하는데 그런 부분을 비공개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기관인 검찰이 기자들의 취재원이 누군지 어디까지 기자들하고 취재원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따져 묻기 시작하면 취재원들은 위축되게 될 것이고 언론의 공정한 보도라는 것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언론사 기자가 아무리 큰 마음을 먹어도 제보자가 제보를 하지 않으면 기사를 쓸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악랄한 언론 탄압,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자, 뉴스타파 직원들과 JTBC가 저항했습니다. JTBC는 자료만 넘겨받고 들어가진 않았고 뉴스타파는 안을 습격해서 다 털어본 상태인 것이죠. 제가 더 탐사에 대한 무도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989년 한겨레 신문 이후 30년간 지켜져 왔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검찰이 허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인터넷 언론이라고 더 탐사에 대한 탄압을 그냥 기자들이 방관하고 있다면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될 거라고 여러 차례 경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더 탐사를 외면했던 기자들이 자기들이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탐사에서 뉴스타파로, 뉴스타파에서 JTBC로, 이젠 곧 한겨레, 경향, MBC, KBS로 그 칼날이 점점 더 벼려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YTN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보이는 한국일보의 헤드라인 한번 보시죠.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와 선거 국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언론학계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따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만들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퇴출시키면 됩니다. 검사가 기자의 취재 내용을 들여다보고 기자의 머릿속 판단에 대해서 사법적 처벌을 하겠다는데 언론학계가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것을 헤드라인으로 뽑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석해왔던 한국일보의 헤드라인답지 않습니다. 내용은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헤드라인만으로도 충분히 부끄러운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겨레 신문은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언론을 강제 수사하는 검찰이라고 명기했습니다. 저도 이 점에 동의합니다. 대통령의 명예 따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은 검찰이 날뛰면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겠지만 남용된 권력의 최후는 언제나 비참했음을 분명하게 경고해 두겠습니다. 이상 세 번째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